어젯밤 전 세계 시선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전용기 항적에 집중됐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경고에도 펠로시 의장 타이완 땅을 밟았고요. 오늘 차잉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 늘 우리 경제, 우리 시장엔 걱정이 많아집니다.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긴장 많이 하셨죠? 네, 저도 항로 추적 사이트 계속 보고 늦게 잠들었는데요. 실제로 어제 중국의 전투기들이 떴었고 또 중국의 언론에서는 뭐 격추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없이 착륙을 잘 하는지 좀 보고 잤습니다. 네, 뭐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참 가셨어요. 네, 네, 강한 여성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낸시 펠로시 물론 뭐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네. 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이죠. 네, 네. 근데 이 하원 의장이 타이완에 간다고 그게 네. 그렇게 중국이 뒤집어질 일인가요? 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완도 중국 영토의 일부이고 타이완을 합병하는 것이 통일의 과업이다. 그런데 미국의 권력 서열 3위가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만나러 간 거죠.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바이든과 얼마 전 통화하면서 불장난을 하다 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까지 날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의장은 뭐 본인의 뭐 직접 변형한 건 아니지만 네네. 타 죽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네네. 타이완에 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타 죽지 않을 거라 확신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표적인 반중 인사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그 반중 그런 의견도 많이 표출을 했고요. 네. 실제로 91년 4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지금 나오는 네, 영상이 화면이군요. 나오고 있죠. 젊은 펠로시입니다. 네, 하원 의원 4년 차였는데요. 이때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이라는 플랜카드를 펼쳐들면서 한번 발칵 중국을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네. 공안과 이제 뭐 추격전까지 했었는데요. 외교적인 기피 인물로 낙인 그럼요. 찍혀 있군요. 네, 중국은 상당히 기피한 인물이죠. 하지만 지금 간 거는 뭔가 또 11월 중간 선거를 좀 염두에 두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네. 미국 정부에서 백악관에서도 이걸 허용한 게요. 일단은 중국이 저렇게 강경 발언을 했는데 굴욕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낮은 지지율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로 보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반중에 대한 정책은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네. 또 지난 트럼프 정권에 비해서 너무 대중국 유약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더욱 이번 타이완 방문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도 그런 어떤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뭐 3연임? 네, 맞습니다. 장기 독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각자의 그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어떻게 섣불리 또 너무 이렇게 극한 갈등으로 가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전망도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선거를 앞두고 있고 3년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게다가 아직까지는 두 나라의 군사력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게 이제 국방비를 쓰는 것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아직은 중국은 재래식 무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030년 정도는 돼야 한번 붙어볼 만한 네. 그런 전투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당장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되면은 네네. 결국 답답한 건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 경제는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을 게 없습니다. 일단 최근의 분위기를 보시면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중국과 좀 다시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 수혜를 받던 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수혜받는 산업이라면 당장 화장품 떠오르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중국 수혜 산업이었죠. 네. 지난번 사드 보복 때랑 비슷한 현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네. 2차 전지 산업이고요. 2차 전지는 완전히 경쟁관이죠. 완전 경쟁 구도이기 근데 미국은 때문에 우리를 밀어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복잡한 산업이 하나가 있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중국의 시장에 수혜를 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복잡한 상황에 있는 또 반도체가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 놓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잡한 패권 경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칩포 동맹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끼리 반도체 공급망 만들자. 네네. 중국은 빼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거고. 맞습니다. 타이완은 일단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시장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기술이 있고요. 미국의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의 대형 고객사들은 다 미국 자, 기업들이거든요.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맞습니다. 설계도 받아서 찍어내는 그 산업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뭐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이런 업체들의 반도체를 만들어준 파운드리가 다 고객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근데 전망을 하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대로 네. 중국엔 시장이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한 60%가 홍콩 포함하면 중국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시장을 그럼 포기하라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60%면 굉장히 큰 건데요. 근데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이제 수출하는데요. 네. 우리 업체들한테서 사가지 않으면 중국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살 데가 없습니다. 뭐 삼성, 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이니까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팔지 않으려 해도 중국이 사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금 반도체 구조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아쉬운 있겠습니다. 거는 중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배짱을 부릴 만한 상황인 건 맞습니까? 사실 이 배짱 부릴 수 있는 게 반도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복은 다른 산업에서 좀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잘한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삼성이나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현지 공장들이 시안, 우시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에.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중국에 생산 시설이 있는데 삼성의 낸드 플래시 40%, 하이닉스 D램의 5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으로 최첨단 장비가 반입되지 않는다면 네. 이 공장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는 항상 최첨단 경쟁인데 예. 공장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거, 뭐 네네. 14나노 같은 그런 공정까지도 지금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중국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우리나라한테 나비 효과처럼 이어질 수 있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반도체 기술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앞서 있는 건 맞나요? 아직까지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우리가 과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파운드리, 뭐 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3나노를 시작을 했죠. 네. 뭐 TSMC도 지금 3나노를 준비하고 있고요. 5나노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14나노까지 와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들어가면 네네. 뭐 주가가 막 하늘을 날 것처럼 그랬는데 네네. 지금 주가 보면 아직까지도 지하철 단계잖아요. 네네. 이거는 왜 이럴까요? 일단은 메모리 업황이 더 중요하고요. 메인 비즈니스니까. 거기다가 3나노 이제 그런 파운드리는 플러스 알파인데요. 아직까지 시작은 했지만 이게 안착을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만한 미국의 대형 고객사가 수주를 줬을 때 네. 3나노가 안착이 됐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고객사라고 하면은 뭐 애플은 아닐 거고 애플은 애플은 어차피 TSMC 100% 주고 있고요. 네. 일단 삼성과 가까운 고객사는 퀄컴이 있고요. 네. 거기다 엔비디아, AMD 이런 데로부터 수주를 받게 되면 네. 3나노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그래요? 수 있을 그 것 같습니다. 수주가 언제쯤 그런 소식 나올까요? 전문가들은 연말 연초 정도면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삼성이 어쨌든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갈 때는 네. 꼭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기술을 언제쯤 내놓을까? 네. 어떤 걸 좀 기대를 해보면 될까요? 이미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GAA 공정을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근데 TSMC도 2나노부터는 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안착을 하게 된다면 지금 54%, 17%로 점유율이 TSMC랑 벌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만큼 축소하느냐, TSMC 고객을 얼만큼 뺏어 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낸시 펠로시 네. 타이완 오늘 방문했고 내일은 우리나라 오는데 네. 우리 뭐 긴장 안 해도 괜찮을까요? 네, 내일은? 뭐 일단은 뭐 대북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할 것 같아서요. 네. 뭐 어쨌든 중국과 사이가 좀 멀어지고 있는 부분은 좀 뭐 산업이나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ETY 장의성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